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효은입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210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하면서 71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기관들은 의약품과 전기, 전자 분야의 대형주들을 중점적으로 매도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도 2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0.13%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147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위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제 하락세로 마감했던 삼성전자 오늘 0.46%의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요. 44,000원대에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2.9% 하락했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추가적인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71,100원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셀트리온이 약세를 이어갑니다. 어제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하락세였는데요. 약세장에서 이 호재에도 불구하고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25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0.32%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제도 2% 하락세 나왔습니다. 오늘 46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오늘은 조금 회복합니다. 0.44% 오르면서 11만 4천 원대까지 다시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오늘 1% 가까이 상승합니다. 26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LG화학이 오늘 1%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2% 상승세 나오기도 했는데 32만 9천 원대까지 다시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KB금융도 마찬가지로 어제 상승세였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1.9% 상승하면서 53,500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SK텔레콤 오늘 소폭 오릅니다. 0.37% 오르면서 26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SK이노베이션 오늘 1%대 강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1만 8천 원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신한지주가 1%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4만 3천 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SK 오늘 0.75% 하락하면서 26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오늘 코스닥 하락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0.25% 하락하면서 717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다시 하락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0.76% 하락하면서 7만 6천 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3%의 강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8만 7,900원에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CJENM 오늘 1% 하락 나오면서 23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코캠텍과 HLB 모두 오늘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HLB 1%의 강한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0만 2,500원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메디톡스가 1% 다시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전망에 약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49만 원 선까지 떨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0.20% 하락하면서 10만 원 선 겨우 지켜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펄어비스 오늘 1%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0만 원 선 겨우 지켜내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정보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역시 3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상 매출액이 1.36조 원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전년 대비 4.8% 증가된 실적입니다. 영업이익 역시 392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년 대비 155% 정도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더 중요한 점은 이제 바로 수주 소식이겠는데요.
하반기 좀 기대할 수주들이 있습니다. 연내 안에 태국 타이로일 11억 불 10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인도네시아 발리파판에는 13억 불 12월 달, 베트남 하수처리 시설 역시 2억 불 12월 달, 이렇게 지금 좀 기대되는 수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상대로 수주가 달성이 된다면 올해 2018년 신규 수주가 1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이미 7.5조 원 정도 수주로가 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이 이 수주가 완료가 된다면 10조 원 이상 수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점진적인 수주의 확대 그리고 최근까지 이 충당금을 쌓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실 그런 시공 현장이 점차 이제 줄어드는 것들 이런 것들은 건설주 GS건설이나 대림산업 이런 대형 건설사와 이제 비슷한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요. 동사 역시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부실한 것은 이제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수주가 좀 기대되는 수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어제 종가 18,900원이고요. 목표가 23,000원, 손절 라인 18,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에 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대왕 송동현. 시장 전망과 추세 흐름을 예측한다. 컨버전스 투자 전문 반종민.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하나금융투자 송동현 팀장 그리고 리더스 투자그룹 반종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라이브 매매타임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손동현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가장 최근에 주셨던 삼성전자가 1.39%의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대우건설과 호텔신라는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9월 11일 날 주셨던 아난티 5%의 수익률 현재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지바이오는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종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투어와 한국전자금융이 손절가 터치했지만요. 8월 21일 날 주셨던 GS리테일 벌써 12%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손동현 팀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5위에는 펜오션 올라와 있습니다. 1.72%의 상승률 나와주고 있고요. 4위에는 네오팜 3.58%, 그리고 3위에는 현대엘리베이 4.82% 수익률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2위에는 아난티 올라와 있는데요. 5%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1위에는 SM 올라와 있습니다. 8%의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종민 팀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현대로템 올라와 있습니다. 1% 가까이 상승세 나왔고요. 4위에는 아미코젠 올라왔습니다. 5%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1위부터 3위가 모두 수익률 두 자릿수인데요. 3위에는 GS리테일 올라와 있고 12%, 그리고 2위에는 삼성 엔지니어링 21%, 그리고 1위에는 포스코캡텍 올라와 있는데 8월 2일 날 주셨고 벌써 수익률 32% 달성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에 이 반종민 팀장님의 삼성 엔지니어링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21%의 수익률이고요. 7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아이디스 21%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6위에는 손유라 팀장의 에코마이스터 23%, 그리고 5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올릭스 26% 수익권 들어와 있습니다. 4위에는 다시 한번 반종민 팀장님의 포스코캠텍 올라와 있는데요. 8월 2일 날 매수 의견 주셨는데 벌써 32%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보시면요. 1위에는 신준섭 전문가의 DPC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바뀌었는데요. 70%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2위에는 박동현 본부장의 포스코캠텍 올라와 있고요. 35%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3위에는 다시 한번 신준섭 전문가의 탑 엔지니어링 올라와 있고요. 원래 1위였는데 3위로 다시 내려갔네요. 33% 네,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수익률 동향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익률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손동현 팀장님의 SM이요. 이 전일가 종가 기준으로 8%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네, 어떻게 더 들고 가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홀딩 하는 그런 입장을 좀 취해 보겠고요. 우선 SM은 이제 4분기에 역대 최대 수준의 실적과 모멘텀이 좀 기대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해서 K-팝에 대한 그런 글로벌 효과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3사 엔터테인먼트 회사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화에 따른 어떤 낙수 효과뿐만이 아니고, 일단 그 NCT 차이나가 이제 중국에서 데뷔를 하는데 이제 한한령이 아직 지속적으로 좀 발생하고 있지만, 일단 그것과 무관하게 중국향 매출의 어떤 가파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뭐 3분기의 예상 실적 역시도 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4분기 때는 SM의 그 아티스트들이 총 출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엑소가 완전체로 일단 컴백을 하면서 아마도 그 일본과 그리고 중국 그리고 그 엑소 효과로 인한 어떤 광고 부문의 성수기까지 모두 좀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슈퍼주니어라든지 NCT 127 그리고 레드벨벳 등 주력 아티스트가 모두 컴백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다양한 매출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될 것 같고, SMCNC에서도 흑자 전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SM 성장세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반종민 팀장님의 수익률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7월 24일 날 추천을 해 주셨는데 벌써 수익률 21% 기록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도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11월 달에 이제 인도네시아, 12월 달에 이제 알제리아 관련된 이제 수주가 한 10억 달러씩 각각 10억 달러씩 총 20억 달러 정도의 이제 수주가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 수주에 대한 이제 체결 관련된 부분들이 과거에 그 수주에 계약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계약 관련된 부분들도 무난하게 이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4분기 실적이 굉장히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투자 의견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가져가시면은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현 팀장님, 오늘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될까요? 네,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은 좀 관망을 취하다가 지금 다양한 중국 환율 보고서 문제라든지 FOMC 회의 보고서 등 지금 시황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이 꽤 있기 때문에 우선은 관망을 하시다가 환율 보고서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면 매수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16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관들이 많이 팔았던 대형주들 위주로 오늘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셀트리온 계열은 다시 한번 오늘 하락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들 오늘 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3,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76,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예상과는 다르게 오늘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0.57% 상승하면서 26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32% 상승하면서 466,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오늘 0.44%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114,000원에 출발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오늘 0.56% 상승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26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 네이버 오늘 모두 1%대 상승세 나와주고 있는데요. LG화학 3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32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는 13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B금융 오늘 1%의 강한 상승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5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합니다. 특히나 코스닥의 상승폭이 큽니다. 1% 가까이 상승하면서 725선까지 다시 회복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5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1% 상승세 나와줍니다. 8만 원 선 다시 회복했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2% 넘는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8만 7,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CJENM도 0.46% 상승하면서 23만 8,1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캠텍이 오늘 상승세 강합니다. 2%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6만 8,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 오늘 0.8% 가까이 상승하면서 10만 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아노스가 오늘 2% 강한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와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모두 1% 넘는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21만 원 그리고 10만 1,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펄어비스의 상승세도 오늘 강합니다. 2%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21만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오늘 0.79% 상승하면서 49만 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나는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동현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이제 현대중공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이 큰 폭으로 빠진 것에 비해서 아직은 일단 조정은 나오긴 나왔지만 그렇게 강하게 조정이 나온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역시도 1%대 지금 상승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현 시장이 미국에 있어서 환율 보고서, 중국에 대한 환율 보고서 지정에 대한 문제들이 오늘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일단 판단이 됐는데 일단 아직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미국 재무부에서 일단 중국을 지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전반적인 코스피의 상방 흐름들이 지금 보여지면서 현대중공업 역시도 좀 흐름이 상방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현대중공업의 어떤 이제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조선에 대한 여러 가지 수주 모멘텀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유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럽 쪽에 대한 다양한 선박에 대한 발주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현재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만 하더라도 현대중공업이 지속적인 뭐 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조선주들의 어떤 수주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좀 발생을 하면서 현재 현대중공업 역시도 역시 수주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가 점진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그 LNG 쪽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남으로써 이제 LNG에 대한 그 수요가 이제 중국을 필두로 큰 폭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LNG선에 대한 발주 역시도 현재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이제 현대중공업은 킹스 랜딩 FPU 장비 반잠수식 원유 생산 시설을 5,100억 원에 이제 수주를 했다라는 그 공시를 또 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다양한 수주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이 현재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또 향후에 유가에 대한 상승 흐름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좀 미국과 그다음에 사우디 간의 어떤 갈등 이런 문제도 현재 불거지고 있는 부분도 유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더 강한 물론 이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에 대한 그런 완화 조치를 취하면서 유가가 빠르게 올라가진 않았는데 지금 그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점진적인 유가 상승과 더불어서 만약에 사우디 정치 이슈까지 불거진다면은 유가가 좀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경제에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선은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조선주가 일단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관에 대한 꾸준한 수급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조선주를 매수를 함으로써 좀 수급적인 요소를 좀 받치고 있는 부분도 지금 증시 조정을 왔을 때도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던 그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안정성도 어느 정도 좀 갖추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선주 쪽으로의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장기간으로 끌고 가는 전략은 아니고 일단은 목표 주가에 도달하면은 그때 한번 다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일단 보여지는데
우선은 이제 중기적인 목표가는 이제 17만 원 정도로 잡았지만 1차적인 목표는 15만 원 정도 우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이 일단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15만 원으로 우선 목표 설정을 좀 해보고 추가적으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제 전 고점이라 볼 수 있는 17만 원 정도까지도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조선주를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는 현대 로템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로템은 일단은 우량주이긴 합니다만 남북 경협에 대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장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도 굉장히 또 베타라고 하면은 지수가 1% 올라갈 때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몇 프로냐라는 것을 지표를 의미하는데 베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수가 빠졌을 때도 같이 대형주답지 않게 코스피에 있는 중형주답지 않게 주가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면 그만큼 상승의 폭도 굉장히 빠른 그런 종목이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현대로템은 물론 남북 경협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가장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최근에 어떤 수주에 대한 실적을 본다면 또 수주 관련된 실적주로서도 설명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제 역시도 좀 신규 수주를 또 발주를 이제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제가 본 것만 해도 약 3조 정도 수준의 이제 수주를 기록을 했거든요. 우선은 브라질과 대만 쪽의 전동차, 그리고 그 부산시에서 발주한 그런 노후화된 전동차, 그리고 방콕에서도 방글라데시 쪽에서도 신규 수주를 이제 받았고, 어제는 이제 현대제철 쪽에서 또 수주를 기록을 했습니다. 즉 이렇게 연속적으로 좀 수주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과 그리고 지금 그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무역 분쟁에 대한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그 보호무역주의를 좀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경제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경제 성장률을 막기 위해서 각 국가들은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내수를 키우는 거죠.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분위기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의 어떤 정상회담을 통해서 인도네시아도 인프라 투자를 확산을 해서 한국 기업에게 기회를 주겠다라는 그런 발언과 함께 현대 로템이 해외 쪽에서도 지속적인 수주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일단 수주 모멘텀도 지속적으로 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남북 경협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뭐 북미 정상회담이 다소 좀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불안심 때문에 또 주가가 빠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안 만난다는 게 아니죠. 북미 정상회담은 일정이 잡힐 겁니다. 일단 11월 중간선거 이후라고 일단은 알려져 있긴 한데, 일단 예상보다 더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그런데 안 만난다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들어보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좀 불안 심리를 좀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실제적으로 로템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어떤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 즉 경협 제재를 좀 풀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만 실제적으로 현대 그룹주들이 반응을 크게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들이 좀 추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겠고요. 그런 제 의견을 뒷받침해주는 것들이 바로 이제 기관들이 들어가는 그런 수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일단 현대 로템을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는 움직임이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움직임이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 물론 연기금뿐만이 아니더라도 기관들의 다양한 수급들이 좀 이어져 내려오면서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포인트, 경협뿐만이 아니고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까지 포함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파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또 증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싸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매수를 들어가 봐도 괜찮은 위치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가지고 현대 로템을 한번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목표 주가를 일단 35,000원 1차로 잡고요. 경협이 풀린다. 그러면 목표가는 더 상향이 될 겁니다.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고 손절 가격을 24,0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휠라코리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라코리아도 일단은 지금까지 어떤 증시가 빠진 것에 비해서 굉장히 또 움직임이 좋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일단 보여지는데, 우선은 45,600을 달성한 이후에 약 거의 한 9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다가 10월 12일 날 또 10%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정고점을 뚫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어떤 추세 이탈보다는 계속 추세 안쪽으로 움직여주면서 지금의 움직임이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우선 힐라코리아를 움직이게 한 요소는 바로 일단은 실적이다 보여집니다. 일단은 국내 쪽에서 10대, 20대로부터의 굉장히 인기를 크게 얻으면서 뭐 신발뿐만이 아니고 의류 브랜드 쪽에서 다양한 매출을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어떤 도약 이런 부분들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일단 사업 역시도 긍정적으로 사업 전망이 좀 밝게 보이면서 중국 쪽에 대한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로열티에 대한 매출 증가 때문에 3분기에 어떤 실적 증가에 있어서도 긍정적이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좀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그 무역 분쟁 사태가 사실 우리나라 증시를 가장 지금 이렇게 밀리게 하는 큰 요소라고 일단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수출주 위주의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글로벌 시황이 불안하면 수출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불안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힐라코리아는 물론 수출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내수 의류주에 가깝기 때문에 우선은 의류주기 때문에 좀 국내의 어떤 글로벌 시황에 비해서 덜 둔감한 게 있고요. 그리고 내수주로서 어떤 방어주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힐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또 환율, 특히 옷이기 때문에 환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계속 달러 강세가 된다면 이 힐라코리아는 우리나라 계속 옷값이 판매 단가가 싸지기 때문에 일단 수출로서의 그런 그 가격 경쟁력도 역시나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큽니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힐라코리아가 계속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었던 요소가 아닌가 이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일단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일단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 주가 6만원, 손절 가격을 38,100원, 61선이 깨지는 그 중요한 그런 구간대로 잡아봤고요. 이렇게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유가 상승과 함께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살아나면 큰 상승도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매출 기대감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종민 팀장님의 탑픽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주시죠. 예,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앞으로 연이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첫 번째 추천 종목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정유와 리튬 이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이제 지나가다 보시면은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점차 상승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이란 경제 제재에 따른 국제 원유 시장의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SK이노베이션의 실적에도 반영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 소식을 발표하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하락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으나 국제시장 흐름에 따라가기 때문에 국제 유가는 다시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실제적인 부분에는 이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매출 증가 기대도 이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업은 단순히 이제 정유 관련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타 기업과 다르게 후발주자로서 이제 출발했으나 최근 이제 공격적인 투자로 기술적인 부분과 더불어 올해 착공한 서산 배터리 2공장 하반기 준공까지 앞으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과 생산량을 이제 크게 늘려갈 전망입니다.
이처럼 유가적인 부분과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전기차 시장에서도 수익 구조를 넓혀가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은 긍정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 이렇게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겠으면서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상승작용을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매력도를 4개를 지정한 이유는 현 국제시장 흐름과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현재 주가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여 별 4개로 지정했고요. 다만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사업 부분이 타 기업과는 다르게 조금 늦게 출발한 점과 유가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이 아직까지 리스크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별 4개로 이제 지정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30만원, 손절가는 20만원입니다.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SM입니다. 이 기업은 음반 제작 및 문화 컨텐츠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소녀시대, 엑소 등 국내 유명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매니지먼트사입니다. 올해 엔터주는 관심을 받으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현재 국내외 시장 리스크에 대해서 크게 적용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면 추가 상승 흐름을 굉장히 이제 보여줄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SM은 올 하반기 주력 아티스트들이 대거 컴백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최근 NCT 127이 컴백과 더불어 하반기 엑소, 레드벨벳, 슈퍼주니어, 그리고 중국 시장을 추가적으로 공략한 NCT 차이나까지 데뷔 및 컴백을 앞두고 있어 하반기에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엑소나 뭐 레드벨벳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NCT의 경우에는 이제 그 SM에서 유닛으로 활동하는 이제 그룹으로 NCT 드림, NCT 127, NCT U 이렇게 있는데 그거와 추가적으로 NCT 차이나까지 이제 앞으로도 이제 성장세를 굉장히 넓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러한 아티스트들의 예정은 대거 이제 컴백 예정은 SM 매출액에 큰 기대를 이제 보여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SM의 자회사인 SM CNC 이제 흑자 전환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속 아티스트들 중에 엑소의 컴백은 중국 매출액에 굉장히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은 4분기 실적을 크게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최근 이제 지수 영향으로 인하여 타 섹터들이 크게 조정받는 모습에 비해서 이 종목은 소폭 영향을 받긴 하였으나 추세 흐름이 아직 전환되지 않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전 고점 부근 54,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타 섹터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를 보여주는 반면 이 종목은 오히려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국내 시장 리스크에 따른 영향보다는 기업의 이제 성장세에 주목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을 앞으로도 가져도 좋을 종목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올 연말까지는 많은 모멘텀이 있고요. 또한 3분기 실적 부분에서 엑소의 매출 부분이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컴백 시 4분기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정했습니다. 아티스트들의 이제 컴백 후 실적 반영된 뒤에 이제 예를 들어서 컴백을 하고 이제 휴지기에 이제 돌아가게 되게 되면은 그 당분간은 이제 매출적인 부분들이 다소 이제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리스크로 인해서 별 4개를 지정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8만원, 손절가는 44,000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에코마이스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남북 경협주로서 특히 철도로 인해 크게 주목받은 종목입니다. 최근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11월 미국 선거 이후 진행 예정으로 인해 경협주가 전체적으로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적게는 10%, 많게는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투자 심리적인 부분에 부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전일 어제죠.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흐름 때문에 경협주 중 철도주는 모멘텀이 살아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8월에 남북 철도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유엔의 이제 반대로 인하여 무산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엔이 철도 조사를 불허하였던과는 다르게 안 되더라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먼저 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남북 경협 섹터와 다르게 철도에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한으로서 철도의 관심도는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공동조사 일정은 경의선의 경우에는 이제 10월 하순, 동해선은 11월 초부터 이제 착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 동안에는 철도 섹터 부분이 투자자들의 매력도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드려 추천드렸습니다. 특히 이 종목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종목으로 눈여겨보셔도 될 종목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별 5개를 지정한 이유는 경협주 특성상 이슈로 인하여 주가 흐름이 크게 반영될 것으로 이제 항상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전일 이슈 부분들의 단기적인 상승 매력도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다 하여 단기적으로 별 5개로 지정했고요. 장기적으로 3개를 지정한 이유는 여전히 남북 리스크가 남아있고요. 우리나라 측 북은 철도 사업을 먼저 이행한다 하더라도 북한 제재와 11월 선거 이후로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별 3개로 지정하였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9,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반종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또한 이 유가 상승 수혜주이기도 한데요. SK이노베이션 추천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SM 같은 경우에는 송동현 팀장님께서도 추천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장기적인 상승세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를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도이치모터스입니다. 3분기 최대 실적 기대감에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요. 4거래일 기관들의 매수 들어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 이 BMW 화재 소식 때문에 의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송동현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가 잠깐 안 나와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이치모터스 현재 이제 5,700원을 현재 유지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BMW 사태로 인해서 차트가 굉장히 많이 깨졌었습니다. 7,300원을 달성한 이후로 이제 BMW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계속 하락을 하면서 현재 5,700원 정도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근데 원래 이제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우선은 예상이 됐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왜냐하면은 우선은 그 도이치모터스가 수원에 도이치 오토월드라고 이제 분양을 하는데 그에 따른 분양 수익 자체가 굉장히 좀 크고, 그 오토월드에서 나오는 그 분양권 수익뿐만이 아니고요. 그 월세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예상이 됐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도이치모터스가 일단 수익성에 대한 안정성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일단은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BMW 사태가 지속적으로 이제 나오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밀리고 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 사태가 마무리된다면은 또다시 이제 펀디멘탈에 좀 집중을 하게 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예상이 되기로는 도이치모터스의 어떤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일단은 매출액이 한 20% 이상 증가를 할 예정이고, 우선은 영업이익이 또 큰 폭으로 330% 이상 증가가 될 것으로 일단은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이제 BMW 차량 리콜에 따라서 그런 AS 설비 가동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상승을 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이런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에 입각해서 도이치모터스가 지금 주가보다 오를 것이다 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 제 예상도 물론 주가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긴 하지만 우선은 그래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한 6,400원 정도, 6,200원 정도까지는 단기 매매 트레이딩을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6,2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 접근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반도체가요,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상승세에 뛰고 있습니다. 반정민 팀장님. 예, 지금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금일 2.64% 정도의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3분기 실적에 관련된 이제 일시적인 가시적인 부분만 볼 게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미국의 이제 조명 업체 아크라이 특허 침해 소송으로 인해서 이제 그 좀 시간이 좀 걸렸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그 좀 주가가 어느 정도 미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반도체주의 이제 섹터에 대한 조정폭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었고요. 하지만은 이번에 특허 침해 소송으로 해서 이제 승소를 했던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러한 실적 기대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추가적인 부분들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미국, 중국에 관련된 이제 관세 부과적인 부분에서 중국의 LED에 관련된 관세 부과를 통해 이 서울 반도체가 미국에 이제 수출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관련된 이제 LED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반사 이익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이제 앞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분석으로 따지자면은 21,350원 부근에서 지금 좀 어느 정도 보합권으로 흘러갈 가능성으로 보여지고 있기는 한데요. 이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는 계속 이 추세 전환이 우상향 추세전으로 조금씩은 이제 상승할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적정선을 보신다면은 한 22,500원 정도에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우상향할 추세를 보여줄 수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좀 더 시기를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면은 21,000원 아랫대에 이제 조금씩 매수를 하셔서 그 모아 가시면은 앞으로 좀 좋은 기대를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단기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 특징도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손동현 팀장 그리고 리더스 투자그룹 반종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수익률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전문가 중에서 수익률 1위를 달성하신 분이죠.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7일 날 주셨던 DPC가요. 이 목표가 4,800원 주셨는데 이미 훌쩍 넘었습니다. 뭐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7월 말 정도 이제 추천이 나간 종목이었는데요. 일단 DPC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장 안에서의 또 행운도 많이 따라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부각된 이제 사유는 이제 4회사 중에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있는데요. 동사가 일단 지분 100%를 보유한 VC 기업입니다. 근데 일단 그 스틱 인베스트먼트 쪽에서 이제 그 방탄소년단에 대한 이 소속사죠. 빅히트엔터에 대한 지분을 약 10%가 좀 넘게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3대 주주로 좀 올라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DPC에 대한 부각이 최근에 더 이제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밸류를 좀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밸류랑 지금 수급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목표가를 이제 달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는 좀 차익 실현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수급적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단기 과열권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들어온 상태죠. 시장에서 단기 과열 장치가 이제 가동이 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이제 우려, 일단 그 직접적인 그 좀 매매 자체에 대해서 좀 제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로 조금 들어왔던 물량들이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그렇고 뭐 이번 주 내내 조금씩 출회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 그 자금에 대한 여유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 사인을 좀 드리지만, 일단 중요한 게 그 스틱 인베스트먼트 쪽에서 들어오게 된 밸류 자체가 그 빅히트엔터가 1조 조금 넘게 그 밸류를 책정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1,040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했어요. 근데 현재 그 이후에 지금 방탄소년단에 대한 지금 인기가 과거에 이제 뭐 YG의 그 싸이보다도 훨씬 더 이제 훌쩍 뛰어넘는 그 정도의 지금 밸류가 나오고 있고, 실제 지금 매출 자체가 상당히 지금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J E&M 쪽에서도 지금 2대 주주로 있는 CJ E&M도 지금 뒤에서 계속 전폭적인 지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앞으로도 더 성장해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지금 이 굴곡에
이 곡선에 우리가 좀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남은 물량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멀리 열어두시고 DPC에 대한 새로운 이제 그 재평가에 대한 구간을 좀 노리시면서 보유하시는 전략을 취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장기적인 접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조금 작은 기업이요. 마이크로캡인데 메커스라는 기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및 아날로그 반도체 솔루션 판매 전문 기업인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제 해외에서 좀 유명한 이런 그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적인 이제 반도체 전문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자알링스라든지 뭐 르네사스, 뭐 인터실 등과 같은 그 비메모리 반도체 칩을 이제 그 수입을 해서 단순히 유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좀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적인 영업을 통해서 국내 시장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칩 시장에서만큼은 상당히 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에 대해서 좀 주목할 부분은 동사도 지금 역시 좀 매출에 대한 성장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매출이 좀 정체된 그림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경영적인 부분들은 잘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작년도부터 과감하게 매출이 점프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870억을 좀 달성을 했는데 올해 상반기 매출만 봤을 때는 548억. 전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20%에 가까운 18%가 넘는 지금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중요한 게 좀 수익성까지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또 제조업체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영업망을 통해서 수익성까지 같이 올리는 어떻게 보면 그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지금 잡아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최대의 매출이 또 기대가 됩니다. 올해 2018년 연결산 지금 예상 매출액이 약 1,000억대가 좀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동사에 대해서도 지금 메커스에 대해서도 올해 뭐 연말뿐만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도 내년 결산 나올 때까지도 3월 정도가 되겠네요. 좀 더 홀딩 전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조금 중장기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 더 투자 포인트를 잠깐 말씀드리면 동사 역시도 메커스 인베스트먼트라고 지금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메커스 인베스트먼트의 지금 자회사의 이 투자 자회사를 통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계속 지금 물색을 해 가고 있고 포석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2016년에는 이제 BCL이라는 기능성 화장품 기업에 이제 투자를 과감하게 좀 많이 했고요. 2017년도에는 한창 지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치매 이제 치료 원료죠. 이게 전문 기업이 이제 파마젠에 대한 투자를 또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부각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좀 제2의 뭐 DPC와 같은 또 종목이 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추천을 좀 드리고요. 일단 그 매수가는 현재가 기준으로 공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4,720원 조금 낮게 좀 잡아드렸고요. 손절가는 3,880원으로 대응을 해 보신다면 좀 좋은 성과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메커스에 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에이콘스탁 신준섭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현재 9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시황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짚어드립니다. 좀처럼 시장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환율 보고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에 대한 실적 부진 우려까지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장 초반 코스피 지수는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34% 상승하면서 2152.50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차트 보시면서 흐름 파악해보시죠.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2160선에서 출발을 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현재 2150선 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팔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소폭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45억 원가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70억가량을 팔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총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삼성전자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이 됐습니다.
현재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43,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0.4% 정도 상승하면서 76,6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1.34% 상승하면서 26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트룩시마의 유럽시장 점유율이 30%를 돌파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권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97% 상승하면서 46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대차가 어제 장중에는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상승 전환했습니다. 1.32% 상승하면서 현재 11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0.5%가량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3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이 0.5%가량 상승하면서 32만 6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네이버 오늘 하락세입니다. 0.74% 하락하면서 13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1.3%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오릅니다. 1.56% 상승하면서 730.06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서 흐름 파악해 보시죠.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최고 732포인트까지 갔는데요. 현재는 73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이 팔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91억 원가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133억 원가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시총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죠. 오늘 대부분의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우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88% 상승하면서 79,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트룩시마에 대한 성장성의 기대감이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라젠 4% 상승합니다. 88,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CJ ENM은 하락세입니다. 0.76%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최근 움직임이 좋은데요. 2차전지 소재 대장주인 포스코캠텍 어제 갭상승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고요. 오늘 상승세 이어갑니다. 2.67% 상승하면서 69,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 마찬가지로 0.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스도 오랜만에 상승합니다. 0.27% 상승하면서 7,3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와 메디톡스가 동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2.5%, 1.77%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0.1% 상승하면서 99,9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아이슬란드 법인 지분 2,170억 규모를 취득하기로 했다는 공시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상승세입니다. 1.65% 상승하면서 20만 8,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상승폭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한섬이 가장 상승폭이 큽니다. 4.3% 상승하면서 38,8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SDS가 3.47% 상승하고 있고요. CJ CGV와 효성중공업, 종근당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반대로 하락폭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조선주들이 하락폭이 큽니다. 대우조선해양이 3.51% 하락하면서 33,0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도 3.17% 하락하면서 94,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쿠코홀딩스와 DB손해보험, 제일기획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8위까지 함께 보시죠. 네, 오늘 1위에 삼성전자, 2위에 신라젠, 3위 DPC, 4위 셀트리온, 5위 현대로템, 6위에 HLB 올라와 있고요. 7위엔 SK하이닉스, 8위에 차바이오텍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3위 DPC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DPC가 약세장에서도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DPC는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1,000억 원대 투자 계획을 밝힌 스틱 인베스트먼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인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BTS와 성장을 함께 나눌 것이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58% 하락하면서 5,9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5위 현대로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대로템은 현대제철 주식회사와 현대제철의 당진 3소결 공장 배기가스 청정 설비에 대한 신규 제작과 설치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1,513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의 5.6%에 해당하는데요.
대북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올해 수주가 급증하고 있어 실적을 기대할 만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릅니다. 0.19% 상승하면서 27,0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파리 차바이오텍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차바이오텍이 면역세포 중 하나인 NK세포의 대량 생산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허의 핵심은 채취한 혈액으로부터 NK세포만 선별적으로 증식시키는 기술인데요. 이번 특허를 통해 항암 효과가 향상된 면역세포 치료제의 연구와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1.4%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21,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혜솔이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9시 41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의 달인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시장이 복잡할수록 좀 단순한 투자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판단하에 대형주 중에 하나인 LG화학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LG화학 최근에 이제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내려오다가 소폭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강하게 내려왔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회에 대한 시장 우려감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전분기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이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LG화 사업 부분들을 보면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나눠져 있는데 기초 소재가 이제 본업이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 납사는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그 이제 합성 수지나 아니면은 뭐 PVC 이런 주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드가 좀 부진함에 따라 역시나 이제 실적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지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숫자적으로는 실적에 크게 도움은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적자폭이 감소가 되는 그런 수준에서 일단은 시장이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 전자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LCD 쪽이 여전히 이제 좀 부진하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사업 부분에서 실적을 끌어내는 요인이 사실 3분기에는 없다. 하지만 3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4분기 그리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투자 포인트라고 제가 보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나 이제 2차전지 쪽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은 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크게 3가지로 좀 나뉠 수가 있는데요. 중형 그리고 소형 그다음에 이제 대형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 중대형 같은 경우가 큰 폭의 이익 개선세가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역시나 이제 삼성 SDI의 실적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 SDI랑 LG화학이랑 주가 차별점 나타나는 거는 역시나 이제 LG화학은 기초 소재 그 전통적인 화학 부분 쪽에서 이제 이익이 못 나서 그렇지 전지 쪽이 안 돼서는 아니다라고 이제 조금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 이제 소형 배터리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신규 스마트폰에서 ASP 상승에 이제 힘입어 긍정적인 실적이 좀 예상이 된다. 그리고 향후 2차 전지에 대한 성장 모멘텀은 지속으로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계속 실적 이야기를 하면서 석유화학 실적에서 이제 좀 부진하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했는데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석유화학 부분들은 여전히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LG화학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려워서 중소형주 변동성 큰 종목도 들어가기 좀 어렵고 그다음에 대형주도 딱히 주도주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가격적인 매력 특히나 이 코너에 부합되게 저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 LG화학이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재밌는 거는 LG화학은 6월달 이후에
위쪽으로는 39만 원대에 좀 갇혀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30만 원대 초반에 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크게 보면 박스권이죠.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하단이 깨지는 가격 29만 원대를 손절 가격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이 39만 원대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에 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박정섭 대표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10월달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대규모 매도로 지난주까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환율 관련되는 부분에서 스티븐 무누신 내무장관의 환율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제 또 아시아 증시를 흔들었죠. 그래서 일본 증시도 좀 급락하고 국내 증시도 오전장까지 좀 괜찮았다가 오후장에 밀렸는데요. 새벽에 끝났던 어떤 글로벌 증시에서는 EU 간의 브렉시트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완화 기미가 좀 보이면서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있다가 열리는 중국 증시 영향을 최근에는 이제 동좌 현상을 거의 저희가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잘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하방이 열려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2월달 같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좀 좋은 점은 2월달, 그 다음에 7월달, 8월달에 빠졌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 매력은 여전하기 때문에 좀 3분기, 4분기 실적 양호한 그 대형주 위주로 급락하면 좀 잡았다가 좀 올라오면 반등시 좀 매도하는 이런 전략들을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하면서 시장 추이를 보는 어떤 전략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10월달 힘들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희망 잃지 않으시고 이제 3분기 실적 발표인데요. 결국은 좋은 기업은 간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너무 이렇게 휘둘리지 마시고 투자 본의 자세를 갖추시는 투자자 되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기업은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 예, 예전에 한번 제가 추천했던 기업인데요. FNF입니다. 국내 애슐레저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의류의 선두주자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2012년도 정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주변에 분들이 아웃도어를 많이 입었습니다. 아웃도어를 많이 입었는데 한국의 아웃도어가 굉장히 이제 익스트림한 고기능성의 그런 소재들로 해서 좀 부담스러웠는데, FNF는 2012년도에 가감한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죠.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일상화되어 있습니다만, 디스커버리라는 브랜드를 그 당시 런칭하고 난 다음에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디스커버리 매출액이 54억이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3,065억이니까 무려 56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템버거에 해당되는 종목입니다. 5년 사이에 6,000원짜리 주가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78,000원이니까요. 한 13배 이상 올라오는 대단한 아주 꿈의 어떤 종목인데요. 본래 이제 이 F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워지면 의류업체들은 1년에 매출의 55%를 4분기에 달성하기 때문에 성수기가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좀 더 많은 한 40만 장 이상의 이제 다운 점퍼의 판매를 예상하면서 물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좀 4년간 부진했다가 작년 2017년 2분기부터 면세점 입점으로 MLB가 부활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간의 FMF가 조금 이제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은 나왔던 몇몇 소주 제품에 대한 어떤 매출 성장성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MLB가 해외로 또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규로 이제 독자 브랜드도 올 이제 2분기에 런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이제 무차입 재무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FNF에 대한 어떤 하반기 실적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도 한번 투자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 FNF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가격 전략은 지금 현재 한 78,800원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8만 원 했으니까 지금 매수하셔도 무난하고요. 목표가는 9만 원 정도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72,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FNF에 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박정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